네, 안녕하세요. 민법 이정우입니다. 이번 주는 페이지 210페이지 물권법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간중간에 제가 그냥 건너간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패스해도 좋습니다. 그 자세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1월달, 2월달 기본서가 나오면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민법은 출생에서 사망까지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출생에서 사망까지 중간에 만 19세 기억나시죠? 네, 출생하면 뭐가 진다 했습니까? 당신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무슨 능력 갖는다? 네, 권리, 주체 능력을 갖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네, 주체 능력을 갖기 때문에 주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능력을 갖지 못하면 주체가 되지 못해요. 그럼 주체가 되지 못하면 우리는 뭐라 한다? 권리 객체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네, 이 권리 객체 특히 권리 중에서 물건이 테마가 됩니다. 그래서 물건 해서 주체 태어나면 뭐가 된다? 사람이 된다라고 설명드렸죠. 자, 민법은 계속 연결선에 있습니다. 부분 아니에요. 자, 그럼 권리 주체 능력 그러면 물건은 크게 부동산하고 뭐가 있다? 동산이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부동산은 다시 뭐하고 뭐가 있다? 토지 및 그 뭐가 있다? 정착물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주체가 권리 주체 사람이 이렇게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이 관계를 법률 용어로 물건 관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관계요? 물건 관계다라고 표현해요. 사람이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관계가 무슨 관계? 물건 관계. 좀 더 연결될 겁니다. 자, 출생해서 만 19세가 되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법률 용어 나오죠. 법률. 자, 이거 생략된 말입니다. 법률 행위 능력을 갖는다. 무슨 능력 갖는다? 능력 갖습니다. 그러면 19세가 되면 우리는 성년이라고 하지요. 그러면 성년된 자가 있고요. 혹시 미성년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미성년자는 그럼 무슨 능력이 없어요? 법률 행위 능력이 없네요. 무슨 능력이 없다고요? 법률 행위 능력이 없네요. 그러면 법률 행위 능력 갖춰질 때까지 옆에서 먹여주고 키워주는 사람 있겠죠? 보통은 부모가 그 역할을 해요. 근데 혹시 부모가 중간에 미리 세상을 떠날 수도 있죠. 그래서 부모가 없을 때는 우리가 이제 후견인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모를 법률 용어로 친권자라고 표현하고요. 친권자가 없으면 후견인. 이때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법정 대리인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법률 행위 능력 있는 만 19세 성년된 자가 있고요. 을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성년 안 된, 법률 행위 능력 없는 미성년자 갑이, 부모 A, B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가서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 계약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쪽에서 이걸 무르기 할 수 있다. 뭐 할 수 있다고요? 무르기 할 수 있다. 무르기. 자, 그 법률 용어로 쓴 말은 뭐였더라?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총칙은 바로 총칙은 이 취소만 잘 정리하시면 돼요. 챕터 그죠? 챕터 101 민법 총칙은 비밀이 바로 뭐다?
이 취소를 공략하는 것이 비밀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취소 공부하실 때 제가 이걸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네. 이 취소를 갖다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원으로 그리시면 돼요. 원. 이렇게 해서 원으로 그리셔가지고 취소는 여기서 출발한다. 여기서 네, 뭐 할 수 있다. 여기서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공부하셨어요. 자, 그러면 취소했다는 얘기는 네, 이렇게 위로도 갈 수 있고 아니면 아래로 갈 수도 있다 해서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여길 집중적으로 공략했죠.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확정 무효로 갈 수도 있고 확정 유효로 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야기예요. 지금 물권법인데 왜 갑자기 이게 나오는가? 순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출생 만 19세 이 중간에서 이 취소 가지고 취소를 정리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누가 취소해야 될까요? 첫 번째 누가, 그죠? 이 누가 바로 뭘까요? 법률용어로 취소권자가 누구냐 하는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성년 되기 전 미성년자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자격이 있다는 것. 법정 대리냐 당연히 취소권이 있겠죠. 다음 두 번째 누구 얘기해야 될까 하는 얘기죠. 네, 그래서 취소의 상대방이 누구냐. 네, 상대방은 그때 그 사람. 혹시 토지가 혹시 이렇게 해서 정한테 혹시 뭐 병이라 합시다. 혹시 이렇게 건너갔으면 이쪽에서 취소는 최초 계약한 원래 그때 그 사람이지 건너간 전득자가 아니다. 이것도 뭐 나중에 공부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는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네, 결과는 자, 이건 취소 효과라고 그래요. 취소 효과. 네, 취소 효과는 당연히 뭐예요? 이건 그때부터 무효가 아니죠. 거슬러 올라가서 처음부터 확정 무효가 될 것이다. 그죠? 그럼 확정 무효가 됐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돌려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원인 없이 가져간 거 돌려달라. 네, 부당이득. 일단 여기까지만 기억하세요. 이 부당이득도 선이냐 악이냐. 또 제한 능력자는 특칙이 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지금 거기까지 기억하지 마시고 돌려받는다. 거기까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가는 것은 첫 번째가 네, 스스로 원해서 네, 취소를 포기하면 되지요. 네, 이것을 법률 용어로 네, 추인이라고 해요. 추인. 근데 이 추인은 미성년 상태에서는 할 수가 없고요. 이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다음에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추인은 아무 때라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뭐다? 키워드가 뭐다? 예, 땡후. 그래서 뭐예요? 19세 전은 안 됩니다. 19세 전은 추인 자격을 안 주고요. 19세 된 후에 추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19세 이걸 갖다가 멋있게 편한 말이 뭐였었어요? 따당땅 할 때 이게 바로 뭐였었다? 네, 취소 원인 소멸. 그래서 취소 원인 소멸 전 미성년자는 취소는 돼도 추인은 안 되죠. 취소 원인 소멸된 후 성년된 후 취소 추인할 수 있고요. 취소 원인 소멸 전 옆에 계신 법정 대리인은 취소 추인 다 가능하겠죠. 네, 그 다음에 또 상관없습니다만은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당사자 의사 묻지 않고 네, 법률 규정에서 네, 추인으로 간주하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법정 추인이라고 얘기해요. 신경 쓰지 마시고 어쨌든 법정 추인되게 되면 확정 유효가 됩니다. 이건 자신이 원해서 하는 것, 이건 당사자 의사를 묻지 않는 겁니다. 궁금하신 거는요, 이제 1월달 가서 보시고요. 포인트는 요거예요. 네, 일정 기간 취소를 하지 않으면 네, 취소권이 소멸합니다.
소멸해가지고 확정유효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따당땅 해가지고 10년짜리가 있고 3년짜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고 추인 기준 3년 이렇게 해서 일정 기간 내 취소하지 않으면 확정유효가 된다. 자, 이런 것들이 총칙에서 논의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하면서 그러면 이제 요 취소를 가지고 요 미성년자 가지고 한번 취소를 끝까지 한번 추적해 볼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번 와서 불확정 무효가 있단 말이에요. 이 불확정 무효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권 대리. 그래서 무권 대리가 불확정 무효 상태에 있다가 가장 대표가 이제 아버지 본인께서 혹시 추후로 인정하면 이렇게 확정유효가 되고요. 또 난 안 하겠다. 추인을 거절하게 되면 확정무효로 가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권 대리에서 본인이 추인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가 요 두 가지예요. 불확정무효 대표 무권 대리랑 그 다음에 미성년자의 계약은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 총칙은 요 두 파트를 잘 정리하시면 공부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이거 가지고 설명을 드렸던 거 설명하면서 총칙은 취소와 불확정 무효, 무권대리 두 가지를 공략하는 것이 수험생들의 가장 키포인트가 된다는 것을 설명드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꾸로 이제 갑이 이제 성년 됐다고 삽시다. 자, 성년 돼가지고 이제 어떻게 됩니까? 혼인하기 전에 여러분들 뭐 해야 될까요? 네. 여기 주택이 있습니다. 주택이 있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산다면 좋은데 살 능력이 안 되면 우리가 세 든다고 그러잖죠? 세. 그래서 주택 법률용어로 임대차 한다고 그래요. 임대차. 그럼 평생 남의 집 살 수는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내 집을 한번 마련해 봐야 돼요. 매매. 그죠? 그래서 내 집 마련. 그래서 요즘 월급 받아가지고 내 집을 과연 마련할 수 있느냐? 굉장히 해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매매를 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이거 가져가는 거예요. 소유권. 그죠?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소유권 취득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유권 취득하려면은 언제 소유권 취득할까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매매할 때는 우리가 보통 등기 친다란 말 할 거랍니다. 등기. 주택 매매에서 등기 소유권 취득. 이것이 1차적인 우리가 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임대차에서 사실은 우리가 남녀가 만나서 혼인을 합니다. 혼인. 그죠? 혼인해서 자식을 낳고 마지막에 죽기 전에 한번 유언을 한번 해봅니다. 유언. 그럼 유언의 가장 포인트는 다른 게 아니고요. 유증입니다. 유증. 그래서 유언장에다가 유언으로 누구한테 무엇을 주겠다라고 일방적으로 써놓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죽기 전에 뭐 하는 거예요? 이 재산이 있으면 이거 어떡할까? 이거 증여를 할까? 자, 죽기 전에 아예 그냥 증여를 하고 갈까? 모르게 유증으로 놓고 갈 것인가? 고민하겠죠. 어쨌든 고민하다가 만약에 이거 만약에 죽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 고민이 많으면 안 됩니다. 네, 사망하게 되면 역시 유증도 못하고 증여도 못하고 그냥 갑자기 그냥 가버리면 아쉽겠죠. 그러면 이제 상속이 이루어져요. 상속. 그러면 여러분들 저기 주택 같은 거 상속받게 되면 소유권을 뭐 한다? 취득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여기 만 19세 이후에 여기 주택이 있었다. 또는 뭐 토지도 상관없습니다.
자, 토지라든지 주택이라든지 이걸 뭐 한다든지 여기 포인트는 요거요. 매매. 요거 매매. 매매. 요거 매매. 그다음에 뭐예요? 요거 증여. 두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매매한다, 증여한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유언한다, 유증한다. 이렇게 두 가지 한번 기억해 주면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 잘 봅시다. 여기 임대차, 이 등기, 소유권, 취득 이런 증여는 우리가 이건 재산관계라고 그래요. 재산관계. 무슨 관계? 재산관계. 그리고 혼인, 유언, 유증은 이거는 우리가 가족관계다, 상속 같은 거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죠. 민법은 출생에서 만 19세 사망, 그 중간에 태어나 죽을 때까지 무슨 관계와 재산관계와 가족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무슨 법이다? 민법이다. 그렇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네, 그럼 여기서 보시면은 보세요. 매매를 했다는 얘기죠. 그럼 저기 지금 갑이, 그죠? 갑이 이 주체 아니야, 주체. 네, 주체가 있고 토지주택이라는 권리 뭐가 있었어? 네, 객체. 그래서 나중에 소유권 취득하는 권리 변동 과정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권리 변동. 그러니까 주체가 있고 객체가 있어서 나중에 권리를 변동하는데, 그럼 권리가 변동하는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원인. 그 원인을 갖다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법률 행위다. 뭐라고요? 그래서 매매, 증여 같은 경우가 있고요. 이렇게 상속 같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법률 행위는 법률 행위로 인한 경우도 있고 법률 행위 아닌 것도 있다,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물권법이니까 이제 권리 대신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물권 변동이다,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물권법은 일단 사람이 물건, 그러니까 주체가 뭐냐 표현한 거예요. 사람이 뭐를 갖다가 객체, 물건의 객체는 물건이 되겠죠. 사람이 물건을 지배하는 관계를 물권 관계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물권 관계. 물권 관계고, 그 다음에 이 매매를 하게 되면, 권리가 변동하는 원인 매매를 하게 되면 값도 달라, 을도 서로 달라 하거든요. 이 달라 관계를 갖다가 법률로 표현한 말이 채권 관계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채권 관계. 그래서 이 재산 관계는 이렇게 무슨 관계랑 물권 관계랑 무슨 관계? 채권 관계로 나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민법은 재산법하고 가족법이 있으면 이렇게 물권 관계와 채권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혼인 같은 거 있죠. 혼인. 자, 이 혼인 같은 경우는 일종의 친족 관계다. 친족.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거 상속 관계가 있죠. 그래서 민법 전이 총 5개가 있어요. 네, 민법 전은 총 5개가 있는데, 제일 먼저 1편이 총칙이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재산관계가 있기 때문에 재산법하고 가족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재산법은 사람이 물건을 지배하는 물권법하고, 사람이 사람을 달리하는 채권, 이렇게 물권과 채권으로 나누고, 가족은 친족법하고 상속법으로 나눠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2편, 민법전에서는 2편, 이게 3편, 친족에서는 4편, 5편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민법은 손가락 5개 피셔가지고 빵이다, 빵. 엄지가 총칙, 재산법, 접힌계, 가족법, 피면 물권, 채권, 친족, 상속. 그래서 요거 시험 범위 아니다. 시험 범위는 요렇게. 그래서 요런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총칙 펴진 겁니다.
네, 그 재산법, 물건과 뭐다? 채권. 네, 그래서 물건은 사람이 물건을 뭐 하는 관계? 지배하는 관계입니다. 그러면 이 물건은 총 8개가 있어요. 8개. 그 다음에 채권의 포인트는 계약입니다. 계약. 약속을 맺으면 채권 달라. 그래서 민법전에 15가지 계약이 있었다. 몇 가지? 15가지 계약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민법 뭐다? 빵! 8, 1로. 민법은 빵! 8, 1호. 물건은 8개, 채권의 계약은 몇 개? 15개다. 그래서 지금 2가지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총칙 연결된 겁니다. 출생해서 만 19세, 거기서 미성년자, 성년자 계약하면 무르기 할 수 있다. 그게 뭘 가는 거? 취소. 그 다음에 19세 넘어서 이제 성년된 후 재산과 가족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가장 포인트는 한번 내 집 마련해 보는 거, 매매. 이게 포인트가 될 것이고, 마지막에 뭐 본다? 네, 유언 또는 유증을 통해서 어떻게 재산을 물려줄 것인가. 그죠? 그 다음에 사망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요거는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요 매매로 인해서 소유권 취득과 상속 소유권 취득이 좀 달라지겠죠. 그죠? 네. 그래서 물권법은 위치를 파악한 거예요. 네. 그럼 여기다가 이제 물건이 뭔지 우리가 물권법 도대체 뭘 공부할 것인가?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갑이 있어요. 갑이. 토지가 있어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요. 소유권. 자, 그러면 이 소유권은 물권의 가장 대표가 되지요. 그죠? 사람, 토지, 소유권. 네, 그럼 이제 보시면 사람이 있는데 토지라는 물건을 뭐 한다? 직접 지배하는 거. 네, 그게 바로 뭐다? 물권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물권. 그래서 물권은 4글자로 사람이 물건에 대한 지배관계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을도 네, 돈을 갖고 있어요. 돈. 금전. 네, 돈을 갖고 있어요. 금전을 갖고 있습니다. 금전에 대한 무슨 권을 갖고 있다? 소유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을도 뭐 하고 있을까요? 사람이 네, 금전도 물건이거든요. 동산. 특수한 동산이에요. 자, 소유권은 뭐죠? 물권이죠. 이것도 물권. 네. 그러면 이쪽도 물건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둘이 만나서 야, 그러면 이거하고 바꾸자. 둘이 만나서 뭐 할까요? 둘이 만나서 야, 바꾸자. 그래서 자, 매매 계약을 만약에 뭐 했다면 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도 내가 이 토지를 판다. 그죠? 판다. 좋다. 그럼 나는 이걸 뭐 하겠다? 산다. 라고 뭐 했다면 매매 합의를 했다면 네, 이쪽도 을한테 달라라고 할 수 있죠. 달라. 뭐 달라 할까요? 갑은 을한테 약속대로 금전 달라. 을은 돈 줄 테니까 토지 소유권 달라. 그죠? 이 달라를 법률 용어로 표현한 말이 채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채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떨어지는 게 아니고 안에 같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채권 관계에 있다가 나중에 소유권이 이렇게 넘어가고 그 다음에 돈 소유권이 이렇게 넘어가겠죠. 그죠? 자, 그럼 여기다 놓고 이제 여기다가 예쁘게 포장해 보는 거예요. 자, 사람이 물건을 지배하는 관계가 물건. 그 물건은 자, 직접 지배할 수가 있어야 돼. 직접 지배한다. 자, 직접 지배한다는 얘기는 소유권 같은 경우는 3가지가 있어요.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다 이야기예요. 그러면 사용, 수익, 처분할 때 남의 눈치 볼 필요가 없죠. 그죠?
눈치 볼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은 네, 타인 행위 필요가 없다 이야기예요. 근데 이 채권을 만족하려면 갑이 을한테 금전 달라 할 때 달라 할 뿐이지 만족을 못하지 않습니까? 이때는 채권은 네, 이제 채무자예요. 금전 줄 채무자 뭐가 필요하다? 네, 행위가 필요하다 이야기입니다. 물건은 직접 지배하는 거니까 타인의 행위 개입 없이 바로 자기가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지만 채권이 있어 봐야 상대방이 주지 않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채권이 만족하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채무자 상대방 행위가 필요하다. 다음에 자, 모든 사람한테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주장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걸 절대적인 절대성이다 이렇게 책은 표현할 겁니다. 네, 모든 사람한테 주장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주장할 수 있기 위해서는 자, 첫 번째 뭐가 필요할까요? 네, 공시가 필요하잖아요. 등기. 부동산 같은 경우는 내 거다라고 모든 사람한테 주장하려면 등기라는 것을 쳐야 되겠죠. 그러니까 등기라는 것은 뭐가 필요한 걸까요? 네, 공시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채권은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사람과 사람 관계니까 이건 공시가 필요가 없습니다. 당사자 문제이기 때문에 공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침해를 당하면 주장할 수 있는 내 거 침해, 누군가 내 물건을 침해하게 되면 여기서 그냥 앉아서 눈 뜨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토지에 누가 와서 허락 없이 만약에 나무를 심었다. 그죠? 또는 건물을 지었다. 또 무단경작했다 그러면 가서 야, 내 토지 내놔라. 내놔라. 두 번째, 야, 싹 치워. 그리고 앞으로 하지 마. 이렇게 주장할 수 있어야지 내 거 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내놔라, 몸동작입니다. 내놔, 치워, 하지 마 할 권리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우리가 네, 물권적 청구권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무슨 청구권? 네,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건이 침해가 되면 이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뭐한다? 물건을 지켜낼 수밖에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채권이 있는데 만약에 채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는다. 달라, 채권인데 상대방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채권 침해가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 이때는 할 수 없습니다. 채권 침해가 되면요, 쓸 수 있는 용어가 이것밖에 없어요. 채무 불이행. 무슨 불이행? 채권이 침해가 되면 채무 불이행 이 문제로 해결한다. 그 나중에 3편 채권 계약의 포인트는 바로 이 채무 불이행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2편 물건은 물건이 침해가 되면 이 물청으로 해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다 비교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올 주장했죠. 또 이건 뭐가 있냐면 배타성이 있어야 돼. 배타성. 즉 보세요. 토지가 하나예요. 이 토지 개수를 갖다 쓰는 게 뭐냐면 1필이죠. 그럼 토지가 1필지면 네, 소유권도 한 개일 수밖에 없죠. 토지가 1필지인데 소유권이 2개다 그러면 논리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때 쓰는 용어가 뭐냐면 그게 일물 일권주의다 이렇게 씁니다. 일물 일권주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채권은 네, 토지가 있는데 혹시 토지를 달라는 사람이
혹시 두 개가 존재할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 갑이 을한테 토지를 팔았는데 또 갑이 토지를 병한테 팔아먹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갑이 지금 토지를 을한테 팔으면 을은 토지를 달라라는 뭐가 있는데 이 달라를 이제 법률 표현하면 이게 등기 청구권이에요. 무슨 권? 등기 청구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등기된 사람이 지금 현재 소유자잖아요. 근데 누가 돈 더 준다고 해서 이렇게 파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병도 계약했으니까 여기 달라가 생기자거든요. 이게 이제 등기 청구권이에요. 등기 청구권. 그럼 이것도 채권이라 하고 이것도 채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채권적 청구권. 그러면 이 일필지에 대한 소유권은 딱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무슨 주의? 일무일권주의인데 여기 계약을 통해서 달라는 두 개가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채권은 배타성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게 바로 뭐냐면 이중매매라고 해요. 무슨 매매? 이중매매. 그래서 배타성이 있는 물건, 일문일권주예요. 네, 채권은 두 개가 존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양도성을 보게 되면 내 거 파는데 누구한테 뭐 허락 맡을 필요가 뭐 있어요? 네, 물건은 자유롭게 양도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 채권 같은 경우는 나중에 공부하시게 되면 이 서로 당사자 문제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양도하기가 좀 어려워요. 자, 이런 것들은 나중에 공부해 가시면서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책자 210페이지에 있는 거 지금 설명드린 거예요. 네, 지배한다. 그 다음에 여기 뭐야 하는 거? 모든 사람한테 주장한다. 네, 절대권. 그 다음에 배타성, 양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뭐가 필요한가 볼게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물건의 의의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죠? 의. 그 다음에 요구한 것이 뭐에 관한 거? 성질을 설명드린 거예요. 그러면 여기 물건의 객체는 당연히 물건이어야 되겠죠. 물건의 대상은 물건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테마가 물건의 객체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얘기를 놓고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럼 물건의 객체는 당연히 뭐겠어요? 물건이죠. 뭐 물건. 네. 여기 물건. 여기 뭐다? 객체. 자, 그런데 이 물건 객체는 물건이 원칙인데 물건이에요. 원칙은 물건인데 거기 보면 뭐 유체물, 기타, 네, 관리성 자연을까지 들어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예외적으로 권리 자체가 물건의 객체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예외가 있습니다. 나중에 문제 풀 때 좀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공부합니다만은 지상권, 전세권이 있어요. 이 지상권, 전세권이 저당권의 객체가 됩니다. 원래 저당권 물건의 객체는 물건 중 부동산이 대상이 맞습니다. 근데 이 물건이 권리를 대상으로 저당권 설정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 시험 문제 물건 객체는 오직 물건에 한한다 그러면 틀렸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물건은 책에는 이렇게 나왔네요. 현존. 그 다음에 특정. 자, 그 다음에 이제 독립성이 있을까?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네, 요거는 요 일권주의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여기 하나의 물건에는 그죠? 하나의 물건이 인정된다. 그래서 이 물건은 뭐다? 물건은 뭐예요? 현존하고 그죠? 현존하고 특정되고 독립성이 있을까? 네, 그럼 특히 이 독립성 가지고 얘기하자면 독립성. 당연합니다. 독립성이라는 것은 자, 일부분 또는 구성 부분에는 네,
물건을 인정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원칙이 그렇다는 얘기지 예외가 하도 많아서 이건 나중에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일부분, 구성 부분에는 물건을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이 대표적 예는 일필지가 있을 때 일필지 일부가 소유권 인정된다 그러면 이 지문은 틀립니다. 일필지 일부의 소유권 인정되면 틀립니다. 그런데 이게 저건데 예외가 하도 많아요. 예외가 어떤 것이 있냐 봤더니 예를 들어서 일필지 일부에다가 용익물건을 설정할 수 있다든지 용익물건 세 가지를 얘기해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설정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에요. 또 건물 들어가서 건물 일부가 그죠?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으면 부분 소유가 인정된다 그러면 이것도 맞는 지문이에요. 구분 소유. 또 건물 일부에 여러분들도 뭐 전세권 설정할 수 있다. 전세권 인정된다. 이것도 맞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거기 물건의 객체는 주로 뭐 가지고 있냐면 바로 요거 일물, 일권주의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던 분들은 이해가 되는데 처음 하신 분들은 모를 수도 있어요. 신경 안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물건 객체를 가지고 얘기한 겁니다. 객체. 그러니까 의했고 성질했고 요 객체를 공부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물건에 소유권만 있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그죠? 그래서 물건의 이제 종류가 필요해. 종류. 물건은 소유권만 있느냐? 그렇진 않고요. 그래서 물건의 종류라는 타이틀이 들어가. 몇 페이지 있을까요? 212페이지에 물건 종류 해가지고 물건 법정제한 타이틀이 나와요. 물건 종류 해가지고 물건 법정주의다. 이런 타이틀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물건은 등기와 연관이 많으니까 등기부에다가 아무거나 기재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물건은 법이 정하는 것으로 한정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 그래서 이 편 물건법은 물건 법정주의가 적용되고요. 자, 이거에 비교돼서 뭐가 있냐면은 3편이 있어요. 3편. 채권의 테마는 계약이라고 얘기했어요. 계약. 그죠? 여기는 계약 자유의 원칙이 지배가 된다. 그래서 아까 2편 우리는 민법은 그래서 815. 그죠? 그래서 물건은 8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3편 채권에 15가지 전형계약이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8개 물건 법정되어 있고 여기는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8개 물건 이쪽은 대부분 법 강행성을 갖는다는 거예요. 강행법규의 성질을 갖는다. 근데 계약 자유가 인정되면 여기는 거꾸로 대부분 이미 법규가 많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계약 말고도 새로운 계약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전형 계약도 있고 비전형 계약도 만들어낼 수 있다. 물건법은 민법 전에 전형 물건만 써야 되지 비전형 물건을 써서는 안 된다. 그래서 법정주의 가니까 첫 번째, 자, 종료를 강제합니다. 그래서 몇 개로 강제한다? 자, 종료 강제하는데 어떻게 강제합니까? 어디서? 법률에서. 그 다음에
법이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 관습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관습법. 그래서 법률에서 물권을 창설할 수 있고, 관습법에서 물권을 창설할 수 있다. 자, 그러면 법률 중에서 가장 대표가 뭐겠어요? 가장 대표가 뭘까요? 민법전이 되겠죠. 민법전. 그죠? 그래서 민법전에서 인정하는 물권이 총 8개가 있다는 거. 자, 8개 물권을 머릿속에 딱 기억해 두십니다. 자, 1번이 점유권. 그 다음에 나머지 건 몽땅 묶어서 본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2번. 네, 소유권. 가장 대표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건 묶어서 제한물권. 자, 소유권은 사용, 수익 하니까 용익, 사용, 수익권을 주는 게 용익물권이고, 네, 처분권 주는 것이 담보물권. 그래서 용익물권 있는 것이 지상권. 그 다음에 지역권이 있고요. 5번째, 전세권이 있다 이야기. 네, 담보물권에는 뭐가 있다? 유치권. 그 다음에 질권. 그 다음에 저당권이 있다. 그래서 빨리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점소, 지지전, 유질적. 네, 그래서 손가락 3개 피셔가지고, 마디가 몇 마디? 8마디. 그래서 엄지예요. 두 번째 손가락 3, 4, 5. 그 다음에 6, 7, 8. 그래서 점소, 지지전, 유질적. 손가락 3개 피셔가지고 점소, 지지전, 유질적 연습하세요. 네, 그래서 민법전의 대표적 8개 물권 가지고 연습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관습법에서 인정하는 물권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이건 뭐 무덤기지권, 그래서 분묘기지권 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습법상 인정되는 법정지상권이 있어요. 설명을 생략할게요. 포인트는 8개 물권을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종류 강제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용도 강제합니다. 종류만 강제하는 것이 아니고 내용도 강제합니다. 예를 든다면 아까 소유권은 사용, 수익, 처분권이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소유권의 내용입니다. 근데 어떤 자가 사용권 없고 수익권 없고 처분권만 있는 소유권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이건 틀린 질문이에요. 소유권에는 내용이 정해져 있어요. 사용할 수 있다, 수익할 수 있다, 처분할 수 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 소유권은 사용권 없고 수익권 없고 처분권만 있는 소유권이 있다 그러면 이 논리는 안 맞습니다. 그래서 종류만 강제하는 것이 아니고 모두 내용도 강제한다는 거 한번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8개 물건을 자꾸 연습을 해 두셔야 돼요. 네, 판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정말 피시고 점소, 지지전, 유질적. 그래서 점유권 할 때는 이렇게 본권 아닌 점유권, 요거 할 때는 본권 대표 소유권. 네, 이렇게 해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총칙은 뭐예요? 총칙은 이거 총칙은 뭐가 들었습니까? 총칙은 뭐였어요, 여러분들? 의사 능력, 또 무슨 능력 있었어요? 행위 능력. 네, 그 다음에 단독 허위 표시, 진위 아닌 의사 표시, 통정 허위 표시. 네, 착오, 그 다음에 사기 강박. 그 다음에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확정, 가능, 적법, 타당성 있을 것. 이게 총칙의 판이에요. 그래서 이 총칙할 때 어떻게 연습했죠? 우리가 네, 능능, 단통착사, 확가적타. 그래서 이쪽 영역만 출발이 뭐고요? 네, 취소할 수 있다. 나머지 영역은 무슨 사유다? 네, 무효 사유다. 무치, 무무, 지치, 무무, 무무. 어려운 거 없어요. 총칙은 이거 가지고 논다 생각하시고 물건은 이거 가지고 노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저 앞에 얘기들은 앞으로 공부할 내용들을 포인트 잡아드린 거고, 그래서 총칙판, 물건판, 손가락 3개 표시, 점소, 지지전, 유질적. 요거는 손가락 표시가지고 능능, 단통, 작사, 화가, 적다. 물건은 점소, 지지전, 유질적. 네, 판을 잘 기억해 두세요. 네, 1교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